아, 예,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매크로바이러스인 것은, 이거는 뭐 암기사항인데요. 멜리사 바이러스가 매크로바이러스예요.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IH 바이러스, 썬데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바이러스, 이거는 파일 바이러스에 해당되는 건데, 매크로 바이러스는 뭐냐면 엑셀 파일에서 매크로를 열 때 그때 거기에 바이러스가 취입이 돼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 더 추가로 알아두시면은 엑셀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필기를 하세요. 이거를 라녹스라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라녹스라는 라록스. 그리고 라록스가 이렇게. 그다음에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자, 이거는 여러분 쉽죠? 레지스터가 1번이겠죠? 그치? 시발 대답 좀 해봐, 이거. 그치?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 중에선 당연히 주기억 장치가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 장치 관련된 것이 빠른 것에 느린 건 레지스터, 캐시, 램, 롬, 하드디스크 요 순서 알아두셔야 되고, 기억 장치 용량 단위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알아둬야 되고, 처리 속도 단위 밀리세컨, 마이크로세컨, 나노세컨, 피코세컨, femto세컨, 아토세컨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자, 넘어갑니다. 자,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공식 기준 문서의 출력 매수를 말하는 건데, 요거는 암기사항입니다. 이미지 퍼 미니트, 그래서 2번입니다. 이미지 퍼 미니트. 그래서 iOS에서 규정한 것이 IPM입니다. 참고로 LPM은 1분에 출력되는 수로서, 주례수로서 라인 프린터를 찍을 때, 그러니까 한 줄 단위 찍는 라인 프린터, 충격식 프린터를 찍을 때 속도 단위고요. ppm은 페이지 퍼 미닛, 1분에 몇 장을 찍느냐, 그것이 뭐냐면 몇 페이지냐. 그래서 잉크젯이나 레이저 프린터 속도를 ppm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DPI는요, 1인치에 출력되는 점의 수로서 출력물의 인쇄 품질을 말할 때 DPI예요. DPI 숫자가 높을수록, 잠깐만요. 여보세요?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4번을 봅니다. 4번의 컴퓨터 분류에 따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컴퓨터 분류해 보면은 데이터 취급에 따라서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리 능력에 따라서 슈퍼컴퓨터, 마이크로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데스크탑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 데이터 취급에 따른 분류, 사용 용도. 사용 용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범용과 특수 목적. 그래서 데이터 취급에 따라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 컴퓨터, 처리 능력에 따라 제일 좋은 게
슈퍼컴퓨터고요. 어, 이걸 조금 자세히 써보면 슈퍼, 그다음에 미니, 그다음에 워크스테이션, 그다음에 마이크로. 이 마이크로 컴퓨터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 이 안에 데스크탑, 노트북, 노트북을 랩탑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노트북이라고 하지만 랩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손바닥 위에 올리는 컴퓨터, 컴퓨터라고 해요. 그리고 뭐가 하나 더 있냐면 사용 용도에 따라서 범용, 수, 목적. 그거를 특수 목적임을 뭐라 그러냐면 범용이라고 합니다. 자, 마이크로 컴퓨터 종류에는 워크스테이션, 데스크탑, 컴퓨터, 휴대용 컴퓨터 등이 있어요. 이 워크스테이션도 사실 마이크로 컴퓨터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워크스테이션이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워크스테이션을 약간 큰 마이크로 컴퓨터, 제일 큰 마이크로 컴퓨터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자, 컴퓨터의 데이터 취급에 따라 슈퍼컴퓨터 이거는 취급 형태가 아니고 뭐죠? 처리 능력이. 그래서 이게 스탠드. 목적에 따라서 운영중터 처리. 에 확실히 정리를 시키기 바랍니다. 5번 다음 중 버전에 따른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무료로 주는 프로그램이 뭐니? 번들입니다. 잠깐만요. 여보세요? 음, 근데 뭐라고 그랬지? 32종 그거는 맞아? 그거? 음, 음? 그래서 그왜몇 종이 32종을 하지? 그 외에 다른 것도 있다라는 개취로. 그럼 되겠어? 음, 음, 그것도 내가 얘기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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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자, 5번에 이게 번들 소프트웨어예요. 번들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게 옳지 않은 겁니다. 나머지 거는 여러분 뭐 베타 버전은 소프트웨어 정식 발표 전에 테스트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데모 버전도 홍보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데모 버전 홍보 프로그램. 베타 버전 테스트. 패치 버전은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 그 외 부분들은 표를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프리웨어 공개 소프트웨어. 요 차이점은 뭐냐면 프리웨어는 무료로 배포하는 건데 공개 소프트웨어는 개발자가 소스를 공개한 거예요. 좀 그게 다르고 데모 버전은 홍보용. 그래서 이건 무료로 사용 또는 배포고 개발자가 소스를 공개한 거 홍보용. 근데 알파 버전은 베타 테스트 전에 테스트. 베타 버전은 정식 프로그램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 패치 버전은 프로그램 오류나 성능 향상. 벤치마크 테스트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성능을 검사하기 위해서 실제 사용되는 조건에서 처리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벤치마크 테스트예요. 에드웨어는요, 소프트웨어 자체에 광고를 포함하여 이를 보는 대가로 무료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에드웨어. 광고가 여기 나와요. 번들, 특정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입했을 때 무료로 끼워주는 소프트웨어. 6번입니다. 6번은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그치? 7번을 봅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 관련하여 동영상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제안된 비디오 압축에 관련된 거, 이건 예전에 나왔던 MPG입니다. MPG. MPG 그룹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고로 XML은요, HTML의 확장된 확장판이에요. 그런 것들 알아주시고, JPG는 정지 화상입니다. 정지 화상. 자, 8번. 무선랜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리피터는요 무선이 아니라 유선이야. 유선. 그래서 얘는 선을 갖다가 쫙 연결했는데 중간에 신호가 감쇄할 때 증폭시키는 장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가 있고 그다음에 안테나가 있고 무선랜 요거는 세 가지가 다 있는 건데 그 여러분 보면 컴퓨터에 무선 랜 카드가 있고요. 그렇죠? 컴퓨터에 무선 랜 카드가 이렇게 꼽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위쪽에 보면은 AP가 있어요. 여기 이제 안테나가 달려 있어요. 교실에 보면은 이런 게 하나 달려 있죠. 액세스 포인터. 그래서 이게 무선 장치 세 가지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AP, 안테나, 무선 랜 카드. 그다음 9번 전자우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보면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용자끼리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 거고요. 전자우편 주소는 아이디 호스트 주소, 골뱅이 호스트 주소고 요거를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전자우편에 관한 프로토콜은요. SMTP, 송신 또는 전송, 네, 팜, 3, 이거는 수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버에서 컴퓨터로 가져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임이 있어요. 이건 멀티미디어. 이렇게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10번을 봅니다. 10번. IP 주소에 대한 설명이죠. 전 세계 모든 IP 주소가 동일하면 다 충돌이 나겠죠? 정답은 1번이죠. 1번. 그다음에 도메인 네임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숫자로 된 IP 주소를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문자 형태로 표현한 게 도메인 네임이죠. IP 버전 6는 IP 버전 4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는데 뭐 때문에 나왔냐면 IoT 때문에 나왔어요. 인터넷 오프띵. 그리고 IP 주소는 8비트씩 4개 부분으로 총 32비트로 구성되고 클래스가 있습니다. 클래스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점으로 구분해요. IP 버전 6는 16비트씩 8개 부분이고요. 총 128비트. 클래스가 없습니다. 얘는 콜론으로 구분해요. 네, 0은 생략하는 거예요. 그 값이 0으로 된 거는 생략. 넘어가도 되겠죠? 지금 11번부터 20번까지 지금 풀어봅니다. 네, 집이에요, 어머니? 나오셨구나. 음, 네, 희지가 전화 안 받아가지고, 희지가 전화 안 받아서, 네, 알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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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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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가 안 돼. 그 시안이 두 개가 있어. 위에 거하고 아래 거. 어느 걸로 할 거니? 어? 밑에 거,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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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아래쪽 걸로. 시안? 알았어. 했어? 네. 11번을 보겠습니다. 인터넷 사용하는 도메인,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나머지 것도 알아야 돼요. 숫자로 구성된 IP 주소를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문자를 만든 주소가 도메인 네임이죠. 우리나라에서 도메인 네임을 관리하는 기관은 P사인데 이거 한글 이름도 알아야 돼요. 홍보 인터넷 치는 그다음에 인터넷의 모든 도메인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도메인 네임을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임의로 설정하여 사용하면요, 이거 큰일 나죠. 그렇죠? 개인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인된 걸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윈도우 설정의 앱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그 기능은 이렇게 했어요. 선택적 기능을 설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시작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된 앱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업데이트 현황의 확인이나 설정은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설정의 업데이트 보안에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설정의 업데이트 보안. 정답은 3번입니다. 그다음 넘어갑니다. 13번. 다음 중 윈도우즈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결 프로그램은 더블 클릭했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연결해 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탐색기에서 특정 파일을 더블 클릭했을 때 실행하는 앱을 설정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확장자가 txt나 hw인 파일은 반드시 이게 답이에요. 반드시 서로 다른 연결 프로그램을 지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txt도 아래 한글로 연결해 놓을 수 있고 hwp도 아래 한글로 연결해 놔서 같은 프로그램이 뜨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확장자는 하나의 프로그램만 연결해야 되는 거 맞죠? txt도 하나의 프로그램, hwp도 하나의 프로그램 연결하지만 두 개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걸로 연결할 수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동일한 확장자를 가진 다른 파일을 열 때 항상 같은 앱을 사용하도록 연결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가 있다. 그렇죠? 보통은 HWP는 하래야 한글하고 연결하죠. PPT 파일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랑 연결하죠. 일반적으로 앱을 설정하면 해당 앱에 사용하는 파일은 연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윈키를 사용할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윈키의 2를 누르면요. 여러분 한번 눌러볼까요? 윈키의 2를 누르면 뭐가 떠요? 삼색기가 떠요. 실행창을 뜨려면 윈키의 R을 누르는 거예요. 윈키의 R을 누를 때 이거는 실행창이에요. 실행창은 윈키 R이에요. 그 다음에 윈키 I는 설정이고 윈키 D는 모든 창을 최소화하는 게 맞고요. 윈키 L은 컴퓨터를 잠그는 파일인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봐봐 쭉 보시고 15번 클립보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화면 전체 내용을 그대로 클립보드에 복사하는 키는 프린트 스크린이에요. 프린트 스크린 한 다음에 그림판에 가서 붙여넣을 수 있죠. 현재 사용 중인 활성창의 내용을 클립보드에 복사하는 것은 Alt 프린트 스크린이다. Alt 프린트 스크린이고요. 그 다음에 클립보드의 내용을 붙여넣기 할 때는 컨트롤 V예요. Alt V가 아니라. 여기는 Alt 프린트 스크린이 맞아요. 현재 활성창을 갖다 그대로 클립보드 복사가 Alt 프린트 스크린이고요. 붙여넣을 때는 컨트롤 V지 Alt V가 아닙니다. 클립보드 내용은요. 컴퓨터를 껐다 키면은 모두 다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영상 신호와 음향 신호를 압축하지 않고 통합하여 전송하는 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로 S비디오 컴포지트 아날로그 케이블보다 고화질, 고품질의 음향 및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이걸 알아두셔야 되겠죠? HDMI예요. HDMI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참고로 다른 것도 봐주시면은 DVI가 있어요. 인텔사에서 개발한 동영상 압축 기술이에요. 디지털 TV를 위한 압축 기술이었지만 인텔사에서 멀티미디어 분야의 동영상 압축 기술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USB는 여러분 직렬이라는 거. 기존의 직렬, 병렬, PST를 포트를 통합한 직렬 포트. 결국 살아남아 있는 직렬 포트. 이거 병렬이 아니에요. 플러그인. 이걸 핫 플러그인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플러그 앤 플레이. 플러그인 딱 꼽으면 동작하는 거고 이거 플러그 앤 플레이도 꼽으면 감지하고 동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변 장치 이거 알아두세요. 최대 127개까지. 그 다음에 IEEE 이거를 뭐냐 IEEE라고 그러거든. IEEE 1394는 애플사에서 매킨토시용으로 개발된 이것도 직렬 인터페이스고 핫 플러그인을 지원하고 최대 63개까지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플 쪽에서는 IEEE 1394 이걸 사용하고 보통 다른 기종은 USB를 많이 쓰죠. 자, 그 다음 17번 봅니다.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를 비교 설명하는 것을 보면 컴파일러 인터프리터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거는 번역은 번역인데 이거는 동시 통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동시 통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번역가, 책, 이거는 말. 이 책을 번역할 때는 전체를 한꺼번에 번역하죠. 쫙 번역하고 끝까지 하고
얘는 통역할 때는 한 말 한 말 하죠. 그렇죠? 한 줄씩. 이렇게 그다음에 목적 프로그램을 얘는 생성을 합니다. 책 덩어리를 생성하죠. 얘는 한 말 한 말 하니까 날려버리기 때문에 생성하는 게 없습니다. 실행 속도는 여러분 봐봐. 실행 속도는 어떨까라고 생각해보면은 번역가가 쫙 번역을 하지. 그래 한꺼번에 책을 쫙 읽으니까 빠르겠지? 그렇죠? 그런데 동시 통역은요. 이제 한 말 한 말 한 말 해주니까 실행 속도가 느립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차이점이 번역 속도도 마찬가지. 아, 이게 틀렸지. 실행 속도는 빨라요. 이게 왜냐하면 한꺼번에 책을 읽는다. 책 읽기. 근데 여러분 번역하는 걸 봐봐. 번역할 때는 뭐냐면 얘 번역자 입장에서 보면은 하루 종일 해가지고 한꺼번에 번역을 하기 때문에 번역의 입장에서는 이건 느려요. 근데 바로바로 해주니까 번역할 때는 바로바로 들을 수가 있잖아. 이거는 빠릅니다. 한꺼번에 실행할 때는 이게 한꺼번에 쫙 실행하는 거 빠르죠. 그렇지만 그때그때 번역 속도는 반대다. 들어가시면 돼요. 정답은 4번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거 컴파일러는 실행 속도는 빠르지만 번역 속도는 느리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종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18번. 다음 중 윈도우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본 파일에 있는 위치와 관계없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링크 파일이에요. 이게 바로가기. 그다음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하여 여러 개의 바로 아이콘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이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당기면은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기거든요. 얘는 확장자가 LNK 파일이에요. 확장자가 LNK 바로가기 파일. 그럼 하나를 더 만들 수도 있어요.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에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하나의 여러 개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없다는 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확장자는 LNK입니다. 그 다음에 원본 파일이 삭제되면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면 원본 파일에 지장이 없어. 이렇게 지장이 없어요. 근데 원본 파일이 삭제되면요. 이게 원본 파일이 삭제됐잖아요. 그러면 얘가 실행을 못해요. 이렇게 실행 오류가 나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19번. 다음 중 파일이나 폴더를 복사하거나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걸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여러분 같은 드라이브 이거를 드래그 화면에 파일 드래그 하면은 얘는 이동이 돼요. 이동이 돼. 같은 드라이브에서는 이동이 돼. 그래서 만약 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기본이야. 기본이 이동이야. 복사를 하려고 그러면 무슨 키를 누르냐면 컨트롤 키를 눌러. 다른 드라이브
USB라든지 이런 거에서 한다 그러면 USB 있는 걸 딱 당겨 놓으면은요 이동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USB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는 써 그러면은 이동을 시키려고 그러면 Shift 키를 누르고 자, 옳지 않은 것은 마우스를 선택하는 동일한 드라이브의 다른 폴더로 끌어서 놓으면 이동이 된다. 맞죠? 자, USB에 어떻게 정착하려나? 필기도 괜찮지? 네. 선생님, 한 시간 사이에 시험 같은 시간. 파일을 마우스 USB에 저장된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하는 바탕화면에 끌어놓으면 다른 드라이브죠. 복사가 됩니다. 맞습니다. 다른 드라이브.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한 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같은 드라이브의 다른 폴더로 끌어놓으면 복사가 된다. 맞죠? 컨트롤 키는 복사죠. 폴더로 마우스를 선택한 후 Alt 키를 누른 채 같은 드라이브의 다른 폴더로 끌어놓으면 이동이 된다가 아니고 그건 무슨 키죠? Shift 키. Alt 키는 바로 가기. 그럼 알아두시면 Alt 키는 뭐다? 폰을 만들 때 바로 가기. 됐죠? 다음 중 파일 삭제 시 파일이 시위통에 임시 보관되어서 복원이 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시위통에 보관이 되어 있을 경우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시위통으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삭제한 경우 이거 남아 있어요. 그쵸? 근데 USB에 있는 거는 딜리트하면 시위통에 남아 있지 않아요. 다른 드라이브에 있는 거 삭제한 거 USB라든지 다른 드라이브 USB 그다음에 네트워크 드라이브 그다음에 이동형 디스크들 이런 것들 있을 때는 딜리트 삭제한 경우 이거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드라이브 파일을 바로 확인 메뉴에서 휴대를 클릭하여 삭제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위 트래픽이 0%는 시위통이 없다는 게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복원이 불가능한 정답입니다. 이제 그 뒤쪽에 스프레드시트를 풀어보세요. 20문제. 오늘 가면서 팬더리에서 뭐 넣고 싶은 거 없나? 알았지? 이게 팬더리에서? 네? 내일 뭐? 팬더리가 지금은 열려 있지 않을까?
거기 닫혀 있으면 불려시 가서 먹어. 알았지?
다 했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1번. 21번의 1번의 정답은 몇 번이죠? 4번이죠. 데이터 레이블이 글씨로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게 없지? 데이터 표는 요거지? 범례는 이거예요. 근데 눈금선이 요게 눈금선이고, 정답은 4번입니다. 22번. 다음 중 워크시트 작업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트 작업을 삭제한 경우에는 취소가 안 돼요. 그걸 알아두시고 열 너비를 기본값으로 되돌리려면 열 머리 경계선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한다. 맞죠? 그룹화된 시트에서 데이터 입력 및 편집 작업에 실시하면 그룹 내에서 동일한 작업이 실시된다. 맞죠? 여러 개를 동시에 선정한 다음에 입력하는 경우. 그쵸? 연속된 시트의 선택은 Shift 키를 사용하면 편리하다. 맞죠? 근데 뭐가 틀렸지? 2번이 틀렸죠. 열 너비의 기본값으로 되돌리면 열 머리, 기본값으로 되돌리려면이죠. 이거는 거기에 맞추는 거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음, 이 자체가 기본값이에요. 그러면은 열 너비가 자체가 8.38이 기본값이에요. 근데 여기 더블 클릭하면은 기본값이 아니라 열의 사이즈로 늘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를 더블 클릭한다고 해서 8.38로 되돌아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더블 클릭하면은 기본값으로 되돌리는 게 아니라 그 열의 너비에 맞춰서 자동으로 맞춰지는 거죠. 기본값은 아니다. 그래서 22번에 2번이 정답입니다. 23번 부분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분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정렬을 해야 되죠. 정답은 4번인 게 이게 자동으로 오름차순 정렬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렬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합을 실행하면 각 부분합에 대한 1번 정보행을 표시하고 숨길 수 있도록 목록에서 윤곽이 나오죠? 윤곽문각 알지? 클릭 1, 2, 3 이거. 이거 설명 안 해도 알지? 그 다음에 부분합에 한 번에 한 개 함수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번 쓰려고 그러면 여러 번 중첩으로 쓰는 수밖에 없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하면 이전의 부분합 결과가 제거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부분합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주죠. 그렇죠? 네, 알아두시면 되겠고. 24번. 2,000원짜리 물건에 대하여 총 판매액이 150만 원이 되게 하면 이게 되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죠? 목표값 찾기. 목표값 찾기. 이게 목표값 찾기다. 그럼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원형은 단일 계열밖에 안 되죠. 그래서 원형이 단일 계열밖에 안 되니까 원형하고 유사한데 여러 계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형하고 비슷한 건데 바꿔놓은 것을 뭐라 그러냐면 도넛형이라고 그래요. 도넛형은 이렇게 돼요. 원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넛형은 이렇게 계열이 여러 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도넛형이다. 알아두시고 26번. 자, 옳지 않은 것은 카운트는요 숫자가 있는 셀의 수거든요. 범위 1이 뭐야? 이게 범위 1이지? 그다음에 얘가 범위 2지?
범위일, 범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카운트 범위일, 범위는요. 여기서 숫자가 있는 셀을 두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에버리지 범위일, 범위일은요. 요 네 개의 범위를 사로 나눈 거니까 2.5가 맞을 것 같아요. 한번 계산해 볼 수도 있겠죠? 계산해 볼게. 이 네 가지를 다 넣으면 여기 4, 4, 10이네. 10 나누기 4칸. 2.5 맞네. 그치? 그 다음에 범위 1 플러스 범위 2는 10이다? 이런 수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범위 1 플러스 범위 2가 10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는 거는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이렇게 해야 되죠. sum 범위 1 한 칸 띄고 범위 2 이렇게 그렇죠? 하거나 이게 이제 범위 1이 A1 여기 나와 있네 밑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입력해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쓰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sum product 범위라고 범위 2는요 이것을 이제 곱하기 연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 곱하기 이거 그러면 2거든요. 플러스 이거 곱하기 이거 12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숫자가 나오고 선프로드 요 곱하기 요거 플러스 요 곱하기 정답은 3번입니다. 27번은 좀 실습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음, 이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A1에 100을 입력했어요. 그 다음에 A2에다가 equal A1을 입력했어요. 그럼 100이 들어 있겠죠? 자, A1, A2에다가 그 다음에 A2 셀 여기 있는 걸 복사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다 붙여놨다 이거죠. 그러면은 얘는 A2가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한 칸이 증가돼서 얘는 A1이 나왔잖아. 이거를 A1이 들어있는 걸 복사해서 여기다가 놓잖아요. 그러면 A1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한 칸 밑으로 내려간 A2를 지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튼 결과값은 얼마가 나오죠? 100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100은 뭡니까? 100은 붙여넣기 돼서 여기에 값이 여기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100이 들어가고 이걸 붙여넣어서 하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A2가 되는데 A2가 100이니까 얘는 얘가 없어져.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28번, 30번까지만 풀게요. 네. 왼쪽에
다음 중 데이터 관리 기능인 자동 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동 필터는 데이터 영역에 표시되는 목록 단추를 이용하여 쉽고 여러분 그 자동 필터는 딱 자동 필터 하면은 위에 목록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게시판에 실스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커말 필기에 2회 스프레드시트 이거를 잠깐 열어볼게요. 뭐 28분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네.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데이터에 가서 이렇게 놓은 거 요게 자동 필터거든요. 그래서 뭐 직위가 해제하고 부장만 나와라 그럼 부장 이렇게 요게 자동 필터예요. 다 나오죠? 자동 필터는 데이터 영역에 표시되는 목록 단추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그다음에 필터는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데이터를 잠시 숨기는 것이므로 목록 자체 내용이 변경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 이걸 숨겼다고 해서 이 없어진 거는 아니죠. 그렇죠?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변경되는 건 아니에요. 내용 자체가. 자동 필터를 사용하여 추출한 데이터는 레코드 단위로 이게 레코드 하나의 레코드거든요. 이게 레코드 단위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여러 필드를 대상으로 조건을 지정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텍스트 필터 포함 그래서 예를 들면 김씨 김이 포함되거나 또는 이가 포함되고 그러면 김씨 아니면 이씨 김씨 또는 포함 이씨 그럼 김씨하고 이씨가 나오죠. 첫 번째 조건을 만족했어요. 그 두 번째 조건에서는 뭘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부장만 나와라. 이 중에 부장. 세 번째 조건은 근속연수가 얼마 이상. 세 번째 조건에서는 크거나 같은 15년. 그럼 한 명만 나오죠. 뭐 세 번의 조건을 적용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번밖에 못 쓴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여러 필드 대상으로 조건을 지정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지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 자, 29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29번. 29번을 보면은 29번 차트가 안 만들어져 있네. 음, 19전 거구나. 19전 거를 열어서 안 되네. 잠깐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잘못 받았다.
누굴 받으시는 29번. 데이터 계열 서식을 딱 볼게요. 데이터 계열에 겹치기를 하잖아. 예를 들면 겹치기를 양수로 하잖아. 이게 겹쳐지는 거야. 10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간격 너비를 0%로 하고요. 그럼 겹쳐지죠, 이렇게. 그렇죠? 겹쳐지죠? 잠깐만요. 계열 겹치기를 보면은 여기 값이 어 옳지 않은 거 마이너스 100에서 하고 여기서 뭐 500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계열 겹치기는 양수로 하잖아. 양수하면 겹쳐져. 음수로 하면 겹쳐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계열 겹치기는 마이너스 100에서 500까지 조절할 수 있어. 아니, 100에서 마이너스 100에서 100까지. 그래서 보면 마이너스 100에서 100까지 조절할 수가 있어. 여기 봐봐. 마이너스 100에서 100까지 조절할 수 있지. 그치? 여기 보면 보이니? 마이너스 100에서 100까지 조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간격 너비는 0에서 500까지 조절할 수가 있어. 여기서 500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 근데 간격 너비가 이 숫자가 커질수록 간격 너비가 커질수록 이 막대의 너비는 작아져요. 왜? 이 너비가 넓어진다는 얘기는 막대의 너비는 작아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4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선 나머지 것도 알아야 되겠죠? 계열 겹치기는 마이너스 100에서 100까지. 간격 너비는 0에서 500%까지. 근데 계열 겹치기가 양수로 가면은 겹쳐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 간격 너비는 이게 커질수록 간격이 커지니까 이 막대는 너비가 작아지는 거예요.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수빈아 이해했지? 오케이. 그런 겁니다. 여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만 보고 자, 먼저 김씨를 시작하는 거. 뭐지? 얘지? 그렇지? 그 다음에 대리이면서 20년이야. 대리이면서 20년이야. 얘는 대리이면서 20년이야. 얘네? 그러면 김소리, 박진정, 그다음에 유민정. 그렇죠? 얘는 추출이 되는 거죠. 김소리, 박진정, 유민정. 얘는 추출이 되는 거죠. 추출이 안 되는 거. 추출이 되지 않는 거. 성인호가 추출이 되는 게 아니네요. 그쵸? 성인호하고 또 누구가 있어? 최양진 복이 없고.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수고하셨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주변에 마지막까지 빨리 너밖에 있어요. 내일은 나올 거야. 애들이. 오늘 뭐 무슨 군활동이 안 나오는데 이제
여기까지 4일 남았어, 4일. 너 원서 접수 했어, 안 했어? 해. 학원에서 다 다 끝나고 해. 학원에서 언제부터 했어? 저번 주부터 했어? 수업을? 뭐하러 학원을 다닐 필요가 있나? 그 정도 조금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세개 진짜 근데 학원비 뭐 어디서 나오지? 이건 나오니까 양쪽 다 하면서 해. 어? 빼지 말고. 수빈 알았지? 내일 봅시다. 내일은 애들이 좀 나올 거야. 오늘은 가면서 펜도리아 열려있으면 펜도리아에서 먹고 펜도리아 안 열려있으면 열려있으면 어? 크게 밀려. 응? 내일은 그렇구나. 내일